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과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뒤에 여기 마스코트 2개, 거북이 보이실까요? 이 거북이 2마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과천 살아서 행복해요. 이쁘니까요. 과천 서울랜드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죠. 제 왼편에 있는 이것, 지구별이라고 부르는데 이것 또한 활짝 웃고 있습니다. 왜 웃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 무엇이죠? GTX C노선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교통이 좋은 곳에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선 정부가 예산을 투하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내 소중한 자산의 우상향 곡선은 자연스럽게 그려질 수밖에 없더라. 내가 올리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내 집값이나 땅값, 즉 부동산의 가격은 우상향이 그려지더라. 뒤쪽 내용이 어떠한 구조로 이렇게 우상향이 그려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1부는 과천이란 어떠한 도시인지 살짝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3기 신도시 과천 과연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다음 2부는 3기 신도시 과천 교통편 집중 탐구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GTX C노선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더불어서 과천에서 위례까지 철도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하네요. 어떻게 노선 들어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과천 기본적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과천의 시청은 관문로 69번지에 위치되어 있고요. 면적은 35.87제곱킬로미터, 인구는 64,549명 밖에 되지 않는 자그마한 도시예요. 인구수를 보니까 월별 단위로 체크해 보면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도별로 보면은 지금까지 꾸준하게 떨어졌다가 최근에 오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일대에 과거에 왜 이렇게 인구가 줄어든다 체크를 해봤더니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공공기관이 이전을 하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줄기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재건축을 하면서 일대에 살던 사람들이 잠시 떠나갔던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 현재 오늘날에는 다시 그 인구가 모이기 시작을 하더라. 더불어서 과천이라는 일대에 괜찮은 도시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앞으로 인구가 더욱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더라. 부동산의 절대적인 공식, 수요 공급, 인구가 적었다가 많아지는 도시, 그 안에 철도, 이 공식만 알고 있다면은 사실 부동산으로 자산 증식하는데 그닥 어려움이 있진 않습니다. 이 부분 뒤쪽에 자세하게 내용 살펴볼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과천이 얼마나 조그만한 도시일까요? 경기도 인구 전체가 1344만 9499명이 있다라고 해요. 기준은 2021년 1월달인데 과천시 같은 경우에는 6만 5천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경기도 인구수 전체의 0.48%밖에 차지를 안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과천시 인구의 18.3을 곱해야 수원시가 되고요. 과천시 인구수의 16.7을 곱해야 고양시, 16.6을 곱해야 용인시가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자그마한 도시, 인구수와 면적을 자랑하는데 이곳 일대 부동산 가격만큼은 만만치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천시의 최근 움직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갱로너 사이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들어가서 쉽게 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최근에 가장 많은 인구가 늘어난 곳은 하남시다. 두 번째는 김포시고, 세 번째가 시흥시, 네 번째가 과천시다. 그러면 과천시는 어디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을까요? 살펴보니 서초구, 안양시, 수원시 일대에서 순전입된 인원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더라. 반대로 생각해보면 잠시 나가있던 사람들이 다시 컴백했더라. 이렇게 해석을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과천이란 도시 도상으로 보면은 어디쯤 위치되어 있을까요? 과천시 지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왼쪽 11시 방향격에는 관악구가 위치되어 있고요. 1시 방향격에는 서초구, 8시 방향에는 안양시, 5시 방향에는 의왕시, 3시에서 4시 사이 격은 성남시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즉 서울과 경기에 경계선에 위치되어 있더라. 이곳이 바로 과천이더라 말씀드리겠고요. 이 일대 핵심 지역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중심 도시 같은 경우에는 부림동, 벼랑동, 원문동, 중앙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그 위쪽에는 과천 경마장, 렌츠런파크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쪽에는 과천 저수지가 있고요. 그 오른쪽에는 서울랜드, 그 아래쪽에는 서울대공원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색깔로 표시된 거는 기존에 만들어졌던 도시이고요. 이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된 지역은 최근에 따끈따끈한 지역 혹은 앞으로 따끈따끈할 지역을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과천의 대장주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이곳에 자리하고 있고요. 위치는 과천시 가련동 일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동 바로 아래쪽에 과천 주안 민간임대 주택 공급 촉진지구가 자리하고 있고요. 행정구역은 과천동 주암동 일원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의 핵심이죠. 이곳에 3기 신도시가 위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과거의 중심 지역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높은 산 빼고는 전부 다 개발이 되더라. 이곳 어디다? 과천이다.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 어떠한 모양으로 들어갈까요? 조감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천의 핫플레이스, 지정타라고도 부르죠. 지식정보타운 언제부터 진행된 사업이며 큰 그림은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제가 국토부에서 관리하는 사이트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 들어가서 과천 지식정보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2009년부터 진행된 사업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로부터 12년 전부터 진행이 됐다. 그게 오늘날 우리는 눈앞에 보이더라. 2009년부터 진행됐던 사업이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2월 27일자를 기준으로 7번이나 변경된 고시가 나왔어요. 여기서도 하나 체크해 볼 수 있죠. 신도시라는 거, 도시가 만들어질 때는 한 번 계획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필요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변경이 되더라. 그것 또한 누가 책임 관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총괄 책임을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 일대 세부사항 살펴보니까 이렇죠.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과천시 가련동 문원동 일원에 만들겠다. 면적도 표시되어 있고요. 이렇게 토지의 용도 또한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정타 홍보하는 사이트 보면은 이러한 내용 확인되죠. 과천대로, 과천봉담 고속화도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이렇게 화려한 교통망도 갖고 있고 4호선도 연결되고 GTX 신호선까지 연결이 되더라. 강남, 판교, 광교 테크노밸리와 더불어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엄청나게 화려하게 만들 테니까 일로 들어올래? 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 큰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더욱더 큰 시선으로 횡라인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횡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로를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인천서부터 출발하면 이렇죠. 인천 서창지구 만들어졌고요. 시흥, 매화, 배우주거지, 더불어서 매화산단 들어가고 있고요. 그 바로 오른쪽에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그 바로 옆쪽에는 광명 역세권 개발, 그 동쪽 끝에는 판교 창조밸리, 그 가운데 격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청계산, 매봉산, 삼성산, 관악산, 비봉산 이렇게 높은 산을 제외하고는 횡라인으로 엄청나게 화려한 일자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이쪽 일대를 중심으로 철도가 꽂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일자리 만들어지죠. 철도 들어가죠. 내 소중한 자산, 우상향 그려질 수 있는 모든 조건 다 갖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 거로 예상되는 이 시점에 고수와 하수로 나뉘게 됩니다. 일단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이 두 리그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첫 번째가 토지고요. 두 번째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임야, 전답, 과수원 이런 용지를 이야기하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아파트, 상가, 꼬마 빌딩 요런 거 종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과연 관리 면에서나 수익적인 측면에서나 나한테 더 유익한 부동산 투자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고수는 이렇게 한번 제안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부동산 리그 중에서 토지의 용도가 바뀌어서 그 값어치가 올라가는 거, 그것만큼이나 부동산 자산 증식의 핵폭탄격인 게 있을까요? 용도가 바뀐다, 쓰임새가 변경이 된다. 이때 최근에 국토부에서 어떠한 제안하고 있죠? 토지 소유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기발표된 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고수라고 불릴 만한 토지의 용도가 바뀔 만한 땅을 선점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누굴까요? 다시 한번 토지이용규제 서비스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와 봤습니다. 이곳에서 2011년 10월 5일자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 지정 및
지정 도면 고시라는 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고시문이 확인되게 되고요. 이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확인이 돼요. 개발 존 안의 땅 주인이 누군지, 그리고 몇 평씩 가지고 있고 이 땅 주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두 번째 페이지는 조금 지저분하게 지운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련동 259-4번지 임야를 여러분이 같이 지분으로 가지고 계세요. 지분이 과연 뭘까요? 정리하면 이렇죠. 이곳 일대 소유자 크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국가죠. 과천시나 건설교통부. 두 번째,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세 번째, 투자자, 지분으로 주식처럼 내가 얼마 갖고 있는데 땅을 조금 사고 싶어. 여기에 좀 재미난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소액으로 조금씩 던져놓는 토지 투자를 지분 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으신 내용 중에 지분으로 다른 사람이랑 같이 토지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내가 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지분도 두 종류가 있죠. 공유지분과 합유지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분들은 사실 다 같이 공유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공유지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렇죠.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파트가 30평 높이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있다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 집 팔 때 윗집 사람이나 아랫집 사람한테 동의를 얻을까요? 절대 동의를 얻지 않죠. 이게 바로 지분격이다. 그래서 이곳 일대에 사시는 분들을 보면은 사실 살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서초구, 동작구, 강동구, 강남구, 인천시 뭐 이렇게 지방에서도 혹은 서울 강남에서도 과천 땅을 조금씩 갖고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투자법의 핵심이죠. 첫 번째, 부동성,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다. 두 번째, 부증성,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다. 세 번째, 영속성, 그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 따라서 좋은 땅을 내가 선점하고 있으면 이 땅은 언젠가 개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때 내 소유, 지분만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되는데 이때 큰 폭으로 자산이 상승될 수밖에 없더라. 이거를 지금 경기도권에서 이재명 지사가 철저히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분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 투자인지 투기인지 글쎄요, 내로남불이라고 정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러면 조금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죠. 나는 경제적 자유를 원하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월급쟁이로 생활하고 있는지 혹은 투기를 하고 있는지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월급쟁이 같은 경우 이렇죠. 월급쟁이로 자산 증식을 하겠다는 사실은 어림없습니다. 최근에 유튜브나 뉴스 조금만 봐도 더 나아가 아무리 보수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월급으로 자산 증식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기죠. 투기를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예측이 어려운 곳에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고 소중한 자산을 던지는 행위. 투자는 이렇죠. 5년에서 10년 정도 일정 시간을 두고 예측 가능한 곳에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기대하고 내 소중한 자산을 던지는 행위. 요 둘의 가장 큰 차이점 무엇이죠? 첫 번째, 시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예측이 투기는 어렵고 투자는 예측이 가능하다. 세 번째, 투기는 로또처럼 대박이 나는 거를 원하고요. 투자는 상승폭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그 과천이라는 토지를 지분으로 소유하신 그분들 투기를 한 걸까요? 투자를 한 걸까요? 정보수 생각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투자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의 논리에 의해서 공식에 의해서 이들은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듣고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그렇게 될 만한 곳에 내 소중한 자산을 던져서 역 앞에 토지를 선점하면 어쩌면 내 자산이 많이 불어날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죠. 과천의 3기 신도시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최근 뉴스로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이렇죠.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평가서 반려 평가 여부의 귀추. 2021년 2월 14일 날 나온 기사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저평가로 토지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심사평가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제출될 것이고
앞으로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재평가 받도록 하겠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 정도에 와 있습니다. 여기서 토지 소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꼼수 부리지 마라.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과천시 정부 과천청사 유유지 일부 매입이라도 하겠다. 21년 2월 10일자 기사고요. 이 자리에 이소영 의원, 변창흠 장관, 김종천 시장, 나라의 부동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 더불어 그 지자체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토의 내용은 이렇죠. 경기 과천시가 정부의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주택 공급 계획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 누가 하셨죠? 과천시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 이런 말씀도 하셨다고 합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및 유보용지 일부의 주택 용도 변경과 주거용지 용적률 상향, 시가지화가 필요하다면 시 외곽 지역 주택 공급 등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의견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이렇죠. 정부 정책의 신뢰성 등과 다른 후보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과천시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과천청사 일원에 GTX 신호선도 들어가고요. 이미 4호선도 위치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위례과천선까지 들어가는데 그 앞에 청사 있다. 그거 버티겠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거 밀고 그쪽 일대 집 짓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둘의 의견이 조금 다른데 이 둘의 의견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시장께서 한 번 더 읍조를 하죠. 다시 한번 장소보다 주택 호수가 중요하니 유연하게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예상해보면 이렇죠. 과천 3기 신도시 지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고요. 바로 그 해당 위치는 이곳입니다. 정부 과천 청사역 4호선을 중심으로 요 왼쪽 바운더리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한 부분이 공공청사 부지로 들어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보도자료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위례과천선까지 이곳으로 넣는다고 하는데 4호선, 위례과천선, GTX 신호선까지 들어가는 명품 노선 3개를 품고 있는 즉 트리플 역세권 앞에 공공청사가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시민을 위한 주택을 집어넣는 게 맞을까요? 제가 최근에 현장을 한번 가봤더니 이러한 현수막이 잔뜩 걸려 있었습니다. 과천이 네 거냐? 과천 시민이 호구로 보이냐? 무능한 부동산 정책, 과천 시민 다 죽인다. 천박한 서울이라더니 천박한 과천 만들 거냐? 시민광장 전면 사수, 주택건설 절대 반대. 이렇게 엄청나게 살벌한 조금 무서운 문구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무 그 사이에 온통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안 웃을 수가 없었어요. GTX 신호선 과천청사역은 이미 확정된 역이니 조속히 추진하자. 요런 현상 뭐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님비 핀비 현상이다. 좋은 시설은 내 집 앞에 빨리 들어오기를 희망을 하고 좋지 않은 것 같은 경우에는 좀 나가줄래? 이렇게 건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적 재산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목적,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미래의 자손까지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지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의 계획, 이러한 부분은 사실 응원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정보수 제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런 부분 집중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천이란 어떠한 도시인지 살짝 알아봤고요. 3기 신도시 과천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편에는 3기 신도시 과천 교통편을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도록 하겠고요. GTX 신호선 더불어서 위례과천선까지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3기 신도시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어김없이 철도라는 축이 들어가 있고요. 어쩌면 그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하수, 중수, 고수로 구분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하수는 어디에 무엇이 만들어지고 어디가 개발되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은, 즉 내 이야기가 아니라고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한 그룹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중수는 그곳 일대에 이미 건물이 다 올라간 그것을 구입해서 월세 혹은 갭 투자를 하려는 사람이 어쩌면 중수의 영역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고요. 세 번째, 고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될 만한 씨앗, 즉 그 땅을 선점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가 봤더니 예를 들면 이렇죠. 5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10억이 되면은 로또라고 불리게 되죠. 그런데 아까 과천에 지분으로 토지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보셨나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평당 100만원짜리 땅이 200만원 되는 거는 너무나도 허다해요. 더불어서 100만원짜리가 환지라는 도시개발을 거치다 보면은 간혹 1000만원도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소중한 자산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져 있고 이거를 가장 열심히 일을 시킬 수 있는 그 리그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서 투자하시기를 권면드리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초고수가 아닌 이상은 접근하지 마시기를 권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요만한 걸 이렇게 부풀려서 말할 수 있는 게 토지예요. 정확히 이 땅의 미래, 이 땅의 개발 계획, 지자체의 예산, 철도 출입구 방향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하신다면 어쩌면 내 소중한 자산을 가장 열심히 일해줄 수 있는 리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구소였습니다. 안녕.